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32살 강모 씨는 2019년 1월 119 구조대원으로서 수백 건의 구조활동 과정에서 생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5년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구하던 한 영웅의 안타까운 소식이죠. 중앙일보에 따르면 휴직 후에 받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근무 시절에 목격한 사고사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르는 증상 등이 악화됐었다고 하네요. 이에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는 강 씨의 순직이 인정된다면서 강 씨의 아버지가 청구한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 씨에게는 강 씨가 2살 때 이혼한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가 있는데 이 A씨와 B씨 둘 다 각각 약 8천여만 원의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유족연금 91만 원도 각각 받게 됐죠.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아버지인 A씨는 강 씨와 강 씨의 언니를 30년 넘게 배추수박 장사 등 노점상을 하면서 키웠는데 이 A씨 부녀에 따르면 어머니인 B씨는 이혼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몇 번을 제외하고는 가족들과 만나지 않는 등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강 씨의 장례식장에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A씨 부녀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가 현행법상 유족급여를 받아간 부분은 어쩔 수 없었지만 A씨 측은 양육비를 문제 삼았습니다. B씨가 그동안 양육비 하나도 안 냈으니까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에 맞춰 이혼한 1988년 3월 이후를 기준으로 자녀 둘이 성년이 된 해까지 계산해서 강 씨와 강 씨의 언니에 대한 양육비 1억 1,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유족급여를 가져갔어? 그럼 그동안 안 낸 양육비 내 라는 거죠. 이미 다 컸다고 해서 지나간 양육비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B씨는 당연히도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B씨는 자신은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해서 나왔으며 아이들이 자신을 찾을 때면 이를 시기한 A씨가 두 딸을 폭행해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만날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혼 후에 두 딸 앞으로 매달 무려 10,000원씩 수년간 든 청약통장도 있고 현직 목사로서 자신이 지역 주민을 위해 선행을 베푼다는 주변인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하네요. 이에 강 씨의 언니는 법정에서 아버지는 생모의 접근을 막은 적이 없으며 폭행은 물론 언성도 높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생모와 몰래 만난 것을 아버지가 알았을 때 엄마와 살고 싶냐고 물었고 여기에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생모 B씨는 동생이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동생이 어디에 안치돼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를 통해 공개된 이 언니분께서 법원에 낸 진술서를 보면 강 씨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B씨가 말했다고 합니다. 고 최진리 씨의 친부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엔 지옥이 나왔네요. 자,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데 과연 1심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고 하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언니의 말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B씨에게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깎이긴 했지만 연금 말고 한 방에 받은 유족급여 8천만 원 중 대부분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건 양육비 소송인데 유족급여, 연금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이 잠깐 드실 수 있는데 새 전북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사정들과 함께 순직 유족보상금,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 판결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래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뒤늦게 받게 되는 상황일 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판결은
자식 버려놓고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당당하게 돈을 가져가는 부모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부모가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면 상속을 못 받게 하자라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되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런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는 것이 널리 퍼져서 앞으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아놓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부모들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